퇴직금 1억이 고작 1년 만에 쇳덩어리 쓰레기로 변하는 처참한 광경 상상해 보셨습니까? 낭만이라는 달콤한 독약에 취해 내 피 같은 돈을 남의 주머니에 통째로 파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노후를 집어삼키기 위해 설계된 치명적인 함정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평생 일군 자산을 단 한 번에 날리고 싶지 않다면 이 잔인한 설계를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달려온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소중한 퇴직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수십 년의 땀방울이 응축된 생명줄이지만 슬프게도 시장의 포식자들에게는 가장 맛있는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낭만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수익 구조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은퇴 후의 로망 중에서 캠핑카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전국을 내 집처럼 누비며 아침에는 동해의 일출을 보고 저녁에는 서해의 낙조를 즐기는 삶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갑자기 몇 년 사이 우리 주변에 캠핑카 광고가 넘쳐나고 유튜브 알고리즘은 여러분을 그 화려한 영상 속으로 끊임없이 안내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거대한 마케팅의 결과물입니다. 업계 관계자들과 마케팅 전문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은퇴 세대는 목돈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상 심리가 매우 강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십 년간 조직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느끼는 해방감에 대한 갈망을 그들은 자유라는 키워드로 포장해 상품화했습니다. 여러분이 캠핑카 전시장에서 화려한 조명 아래 빛나는 모터홈을 바라볼 때 판매사원이 건네는 한마디는 여러분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이제는 누리셔도 됩니다라는 그 짧은 문장은 수억 원의 가치가 있는 퇴직금을 단번에 인출하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는 수익 모델의 핵심은 판매 이후에 있습니다. 캠핑카는 파는 순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넘어 소유자가 차를 가지고 있는 내내 비용을 발생시키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가의 옵션들과 특수 부품들은 오직 전용 정비소에서만 수리가 가능하며 이는 고스란히 업체의 장기적인 수익원이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지 보수의 고통은 오로지 구매자의 몫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캠핑카를 사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애물단지를 유료로 분양받는 것과 같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은 집 근처에 차를 세워둘 수도 없습니다. 결국 매달 수십만 원의 주차비를 내며 차를 멀리 떨어진 곳에 유치해야 하는데 이 비용 역시 누군가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됩니다. 퇴직금이라는 자본이 생산적인 곳에 투자되어 여러분의 노후를 지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타인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고정 지출로 변질되는 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천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들여 차를 샀을 때 그 가치는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20% 이상 증발합니다. 이것은 자산이 아니라 감가상각이라는 이름의 블랙홀입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마치 캠핑카가 중고가 방어가 잘 되는 자산인 것처럼 호도합니다. 수요가 폭발하던 특수한 시기에 데이터를 마치 영원한 진리인 것처럼 속여서 말입니다. 저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평생을 아껴 모은 돈이 단 몇 번의 여행을 위해 공중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더욱 기만적인 것은 할부 금융 시스템입니다. 캠핑카는 일반 자동차 금융보다 이율이 훨씬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2금융권이나 캐피탈사를 통해 연결되는 이 고금리 상품들은 은퇴자들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기 위해 월 납입금만 강조합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가격이면 이 모든 낭만을 누릴 수 있다는 말 뒤에는 복리로 불어나는 이자와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무서운 덫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퇴직금은 차량 제조사부터 금융사 그리고 사설 주차장 운영자까지 이어지는 긴 수익 사슬의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사야 한다는 심리는 마케팅이 가장 좋아하는 인간의 약점입니다. 포모 증후군이라 불리는 이 소외에 대한 공포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경제 계산을 잊게 만듭니다. 실제 활용도보다 소유욕을 자극하는 광고들은 여러분이 캠핑카를 타고 행복해하는 모습만을 보여주지 비가 오는 날 차 안에서 습기와 사투를 버리거나 오물을 직접 비워야 하는 비참한 현실은 절대 비추지 않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제가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퇴직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돈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자산입니다. 누군가가 설계해 놓은 낭만이라는 덫에 걸려 그 소중한 미천을 한꺼번에 쏟아붓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꿈꾸는 여행과 자유는 굳이 수천만 원짜리 기계를 소유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유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기계의 관리자가 되어 다시금 새로운 노동에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부디 냉정해지십시오. 화려한 외관과 편안해 보이는 침대 그리고 나만의 공간이라는 환상은 모두 여러분의 퇴직금을 합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포장지일 뿐입니다.
그 포장지를 뜯었을 땐 남는 것은 끝없는 수리비와 주차 걱정 그리고 가치가 떨어져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무거운 쇠덩어리 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누군가의 수익 모델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보상은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그 누구보다 가볍게 떠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튜브가 절대로 화면에 비추지 않는 캠핑카 뒷면의 그림자. 여러분이 매일 저녁 소파에 앉아 시청하는 그 아름다운 캠핑 영상들은 사실 거대한 연극 무대와 같습니다. 카메라가 비추는 각도 안에는 오직 따뜻한 조명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그리고 평화로운 자연의 소리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렌즈 밖으로 단 1m만 시선을 돌려도 우리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전혀 다른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저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 갇힌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그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명 유튜버들이 보여주는 캠핑카 라이프는 그들에게는 철저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들이 동해 바닷가 바로 앞에 차를 세우고 아침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며 여러분은 나도 저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법적으로 취사와 야영이 금지된 곳이 전국에 깔려 있고 캠핑카가 진입조차 할 수 없는 높이 제한파가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은 영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영상 속 주인공이 여유롭게 창밖을 보는 동안 실제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과 불법 주차 단속반의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기만적인 것은 관리의 고통을 생략하는 편집의 기술입니다. 캠핑카는 움직이는 집입니다. 집이 시속 100km로 달리며 진동을 견디다 보면 내부의 가구와 배관 그리고 복잡한 전기 설비들은 끊임없이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물탱크에 물을 채우기 위해 수십 분간 호스를 붙잡고 서 있는 모습이나 화장실 오물을 비우기 위해 전용 시설을 찾아 헤매는 고단함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날 배관이 얼어 터지지 않게 밤새 신경을 곤두세우거나 여름철 습기로 인해 구석구석 피어오르는 곰팡이와 사투를 벌이는 장면은 낭만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삭제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은 유튜브 댓글창의 착시 현상입니다. 캠핑카를 사고 진심으로 후회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수천만 원을 들인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혹은 자신의 안목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람들은 입을 탔습니다. 반면 이제 막차를 사서 흥분 상태에 있거나 협찬을 받아 장점만 늘어놓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크게 울려 퍼집니다. 이것이 바로 통계의 오류이자 생존자 편향의 함정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 속에서 캠핑카가 마치 자급자족이 가능한 완벽한 요새처럼 묘사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태양광 패널이 있으니 전기가 무한정인 것 같고 대용량 배터리가 모든 가전제품을 돌려줄 것 같지만 실제 사용 환경은 다릅니다. 구름이 조금만 끼어도 충전량은 바닥을 치고 에어컨 한번 시원하게 돌리려면 수백만 원짜리 추가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옆 텐트와의 분쟁으로 이어지며 결국 가장 조용해야 할 쉼터가 가장 시끄러운 갈등의 현장으로 변합니다. 제작자는 이런 스트레스를 웃음 섞인 자막 한 줄로 넘겨버리지만 여러분이 직접 겪게 될 스트레스는 자막처럼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진실은 캠핑카 내부의 안전 문제입니다. 일반 자동차는 수많은 충돌 테스트를 거쳐 안전성을 검증받지만 특수 개조된 캠핑카들의 내부 가구들이 사고 시 어떤 흉기로 변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또한 좁은 실내에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거나 무시동 히터를 가동할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성은 매년 수많은 사상자를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에서는 오직 따스한 불멍과 감성적인 분위기만이 강조될 뿐 환기의 중요성이나 감지기의 경보음 같은 생존의 목소리는 소거되어 있습니다. 유튜브가 보여주지 않는 또 하나의 진실은 사회적 시선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을지 모르나 지금 캠핑카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에게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을 점령한 알박기 차량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주민들이 주차를 못하게 되자 곳곳에 붉은 현수막이 걸리고 있습니다. 낭만을 찾아 떠난 여러분이 도착한 곳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는 장면을 유튜버들이 찍어 올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허가받은 사유지나 협찬받은 장소에서 촬영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소비하는 그 영상들은 현실의 1%만을 극대화한 가공된 환상입니다. 나머지 99%의 시간은 좁은 운전석에서의 피로감과 끊임없는 청소 그리고 부품 수급이 안 되어 한 달씩 공장에 서 있는 차를 바라보며 내는 할부금의 허탈함으로 채워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화려한 영상의 뒷면을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집된 낭만은 달콤하지만 편집되지 않은 현실은 쓰디쓴 법입니다. 은퇴 후의 소중한 시간을 기계의 노예가 되어 보내지 마십시오.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여러분의 행복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직 조회수를 위해 설계된 타인의 일상을 여러분의 정답이라고 믿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화면 밖의 차가운 현실 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여행은 소유한 물건의 크기가 아니라 그 여정에서 느끼는 마음의 깊이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렌즈가 비추지 않는 곳에 숨겨진 그 수많은 수고로움과 비용을 계산에 넣는 순간 비로소 여러분은 낭만이라는 가면을 벗은 캠핑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낭만이라는 단어에 가려진 치명적인 금융의 덫. 우리가 흔히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상품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마비되는 것이 바로 숫자에 대한 감각입니다. 특히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자산을 일궈온 분들일수록 노년에 접어들어 보상 심리가 작동하면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위험한 금융 선택을 내리곤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캠핑카라는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금융의 설계도를 반드시 보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 기반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정교한 덫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은 캠핑카가 자산으로서 가지는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거나 땅을 살 때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거나 최소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캠핑카는 구매하는 그 순간부터 가치가 폭락하는 전형적인 소비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판매 현장에서는 마치 이 차가 나중에 되팔아도 돈이 되는 든든한 자산인 것처럼 호도합니다. 중고차 시장의 원리는 냉혹합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만 가격이 유지되는데 지금처럼 거품이 빠지고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중고 가격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입니다. 실제로 캠핑카 중고거래 현장을 가보면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1억 원을 호가하던 풀옵션 차량이 불과 1년 만에 반토막 난 가격에도 주인을 찾지 못해 먼지만 쌓여가는 모습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판매자들은 캠핑카는 일반 자동차와 달라서 감가상각이 적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었던 과거의 짧은 시기에나 통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 이른바 유동성 함정에 빠진 물건들이 넘쳐납니다. 결국 여러분은 현금화가 불가능한 거대한 쇠덩어리에 소중한 퇴직금을 묶어두게 되는 셈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할부 금융의 구조입니다. 캠핑카는 차량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많은 분이 전액 현금보다는 할부 금융을 이용합니다. 이때 연결되는 금융사들은 대부분 제일금융권이 아닌 고금리의 캐피탈사나 저축은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저금리 이벤트라고 광고하지만 각종 수수료와 부대 비용을 합산하면 실제 이율은 두 자릿수를 넘나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든 상태에서 매달 나가는 수백만 원의 원리금 상환은 단순한 부담을 넘어 삶의 질을 파괴하는 억압이 됩니다. 낭만을 즐기러 떠난 여행길에서도 머릿속으로는 다음 달 할부금을 계산해야 하는 처지가 과연 우리가 꿈꾸던 은퇴의 모습일까요? 저는 이 금융의 덫이 무서운 이유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기회비용의 상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캠핑카에 쏟아부은 1억 원이라는 돈을 연 4%의 수익을 내는 안전한 자산에 넣어두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매년 400만 원이라는 현금을 손에 쥐게 됩니다. 이 돈이면 우리나라의 훌륭한 숙박시설들을 매달 한 번씩 최고급으로 즐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심지어 원금은 그대로 남아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하지만 캠핑카를 선택하는 순간 원금은 매년 수천만 원씩 사라지고 오히려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매년 수백만 원의 생돈이 더 빠져나갑니다. 자산이 자본을 낳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부채를 낳는 기이한 구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캠핑카와 연결된 보험 제도의 허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캠핑카는 사고 발생 시 수리비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내부 가구와 특수 설비들은 작은 충격에도 큰 손상을 입으며 이를 복구하기 위한 부품비와 공임은 부르는 게 값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캠핑카의 보험료를 매우 높게 책정하며 사고 이력이 한 번이라도 남으면 갱신 거절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보험조차 마음 편히 들 수 없는 물건을 내 몸처럼 아껴야 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휴식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시나리오는 차값보다 남은 대출금이 더 많아지는 이른바 깡통 캠핑카의 탄생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중고 시세는 폭락하는데 갚아야 할 할부 원금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차를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지옥 같은 상황에 갇히게 됩니다. 차를 가지고 있으면 유지비 때문에 죽을 마시고 팔려고 하니 수천만 원의 차액을 내 돈으로 메워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 설계자들이 숨겨놓은 가장 잔인한 덫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낭만이 깨지는 순간에도 이자 수익을 챙기며 안전하게 빠져나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숫자의 냉정함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낭만이라는 단어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마케팅 용어일 뿐입니다. 소유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외치는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닫으십시오.
그 목소리의 끝에는 여러분의 지갑을 노리는 금융의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평생을 아껴온 소중한 자산을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무너뜨리기에는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고귀합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내 자산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것이지 내가 기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퍼붓는 것이 아닙니다. 낭만을 사고 싶다면 그 대가가 나의 노후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캠핑카라는 거대한 금융 부채를 짊어지고 전국을 도는 것보다 가벼운 배낭 하나 메고 마음 편히 떠나는 여행이 여러분에게 더 큰 치유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그 숫자들이 결국 여러분의 노후를 갉아먹는 경고음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부디 누군가의 수익 모델이 되어주는 어리석은 금융 선택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끝까지 지켜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소유라는 집착을 버려야 비로소 보이는 진짜 자유의 가격.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투쟁하듯 살아왔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고 내 차를 사고 내 물건을 채우는 것이 곧 성공이자 안락함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퇴라는 인생의 커다란 변곡점 앞에 선 여러분에게 저는 감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갈망하는 그 캠핑카가 정말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물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구속이 될까요? 저는 여러분이 소유라는 무거운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노년의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유의 핵심은 가벼움에 있습니다. 언제든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며 돌아오고 싶을 때 아무런 미련 없이 돌아올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하지만 수천만 원에서 억대를 호가하는 캠핑카를 소유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설적으로 그 물건에 묶이게 됩니다. 비싼 돈을 들였으니 본전을 뽑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여러분의 여행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말은 쉬고 싶은데도 마당에 서 있는 차를 보면 억지로라도 시동을 걸어야 할 것 같은 부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새로운 감옥에 갇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유하지 않으면 책임질 일도 없습니다. 캠핑카를 내 것으로 만드는 순간 여러분은 여행자가 아니라 관리인이 됩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고 배터리 전압을 살피며 물탱크의 위생 상태를 걱정해야 합니다. 여행지에 도착해서도 차를 세울 자리가 마땅치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혹시라도 차체에 긁힘이라도 생길까봐 밤잠을 설칩니다. 반면 소유라는 집착을 버리고 이용이라는 개념으로 눈을 돌리면 이 모든 번뇌에서 해방됩니다. 필요할 때만 빌려 쓰고 반납하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금 아무런 걱정 없는 자유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분이 내 차가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편안함 뒤에 숨겨진 비용을 냉정하게 계산해 보셨습니까? 캠핑카를 소유함으로써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과 정신적 에너지를 환산해 본다면 우리가 누리는 그 미미한 편안함이 얼마나 비싼 대가인지 알게 됩니다. 진짜 자유의 가격은 내가 가진 물건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가진 현금 흐름의 유연함에서 나옵니다. 1억 원짜리 캠핑카를 소유한 사람보다 1억 원의 자산을 굴리며 그 수익으로 전 세계 어디든 가장 편안한 숙소를 골라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넓은 세상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퇴 후 꿈꾸는 낭만은 사실 특정한 기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시간과 풍경 그 자체입니다. 굳이 좁은 차 안에서 불편한 잠자리를 감수하며 음식을 해먹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역의 맛있는 음식을 찾아 사먹고 깨끗하게 관리된 호텔의 침구 위에서 숙면을 취하는 것이 우리 몸과 마음에는 더 큰 휴식이 됩니다. 캠핑카라는 소유물에 집착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여행의 본질은 가려지고 차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행위가 주객전도 되어버리는 상황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 저는 계속해서 소유를 경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소유의 시대에서 경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캠핑카가 꼭 타보고 싶다면 렌트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1년에 몇 번 정말 원할 때만 빌려 타면 됩니다. 그러면 주차 걱정도 세금 걱정도 정비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캠핑카를 타보고 다음번에는 멋진 펜션에 가고 그 다음에는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해보십시오. 한 가지 물건에 자산을 묶어두지 않을 때 여러분의 선택지는 무한대로 넓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를 포기했을 때 얻게 되는 진정한 자유의 보너스입니다. 또한 소유라는 집착은 우리를 과거의 방식에 머물게 합니다. 내 것을 가져야만 안심하는 세대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면 급변하는 세상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요즘은 구독 서비스나 공유 경제가 너무나 잘 발달해 있습니다. 내가 관리하지 않아도 최상의 상태로 준비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은퇴 후의 소중한 시간은 기계를 닦고 조이는 데 쓰기에는 너무나 짧고 귀합니다. 그 시간을 오로지 여러분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 집중하십시오. 제3자의 입장에서 제가 본 가장 행복한 은퇴자들은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유한 물건은 적지만 누리는 경험은 풍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산이 현금화되어 있어 언제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었고 물건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 사소한 손해에도 의연했습니다. 반면 거대한 캠핑카나 세컨하우스를 소유한 분들은 늘 그것들을 걱정하느라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고 자유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낭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비용은 늘어나고 고통은 깊어집니다. 여러분의 퇴직금을 누군가의 수익 모델로 던져주지 마십시오. 대신 그 돈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사십시오. 번거로운 관리 업무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오직 그들이 차려놓은 훌륭한 서비스 위에서 주인공으로 존재하십시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시야는 넓어지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진짜 여행의 즐거움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가벼워야 합니다. 깃털처럼 가볍게 떠날 수 있는 마음과 언제든 멈춰 설 수 있는 경제적 유연함이 결합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를 가장 아름답게 보낼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혹은 1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을 쇠덩어리에 가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의 경험과 추억 그리고 안전한 노후 자금으로 전환하십시오. 소유를 포기하고 자유를 선택한 여러분의 결정이 훗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손안에 쥔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